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머타임이 종료되면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이 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정규장이 이뤄지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과 FOMC 일정을 앞두고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어제 상황 보시면 첫 출발부터 힘을 내지 못하더니 결국 0.61% 떨어진 41,794선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어제 0.33% 떨어지면서 18,17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0.28% 떨어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 대선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일정과 함께 주목하면 좋은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을 이제 시작되게 됐고, 투표소가 열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원래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까지 혹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쯤에는 원래 결과가 나와야 하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사실상 오늘 저녁이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대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나와서 나왔던 노동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온 가운데 ISM 비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도대체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트럼프와 해리스 각각의 테마주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지금 딕스빌 노치에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뉴햄프셔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얻어서 동률을 얻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통 현재 딕스빌 노치 투표에 4명의 공화당원과 당적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유권자가 참여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원래 이곳은 영시 투표라고 해서 광산이 있던 때 0시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에 일터를 가던 전통이 이어지면서 100명 미만의 이제 1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투표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빠르게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그러고 나서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현재 배팅 사이트 내에서 트럼프가 현재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왔던 것, 그리고 아이오와 쪽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기사가 났던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률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승리할 경우 2차 전지가 테마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방산주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테마주로 2차 전제, 트럼프 테마주로 방산주 뽑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잖아요. 돈을 주는 이벤트. 그런데 이게 미 대선까지 진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0만 달러를 주는 트럼프 복권이 현재 일단 기준으로 뽑아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총기 법안에 대해서 허용한다라는 부분에 사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freedom of speech를 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래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맨 처음에는 이게 로또와 같은 혹은 불법 로또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거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팩이라는 기관 단체에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이 앞으로 더 추첨을 가능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 판사는 일론 머스크의 CEO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서 선거 일인 5일까지 추첨 행사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다만 법원은 이날 판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메리칸 팩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무작위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메리칸 팩을 대변할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고용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복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권이 아닌 고용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이벤트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잉 관련 소식입니다. 드디어 보잉의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노조가 임금안을 38% 인상하는 이 합의안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잉의 기계공들이 53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새로운 4년 계약을 59대 40의 비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35%의 임금 인상안을 65%의 비율로 거절했던 걸 반해서 이번에 노조의 리더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노조인들의 한 전체적으로 마음을 좀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계약은 38% 임금 인상, 12,000달러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 그리고 401k 노후연금의 매칭 증가들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잉의 CEO인 켈리 오트버그는 이번 합의로 제트기 생산 재개와 재정 안정화에 집중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노동자들은 바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일 날 복귀 예정이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었다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의 리더 존 홀드는 이번 합의를 중요한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현재 노사 간의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보잉 쪽에서는 사실 이번 주 주말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과 파업의 정상화와 관계없이 10%를 전체적으로 잘라야 할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보잉의 상황 자체가 얼마 정도 현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아졌는지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주 넘게 이어진 보잉의 파업이 이제는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소식인데요. 이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플라이드 마테리얼과 램리서치가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뽑히는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과 램리서치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공급사들에게 현재 서한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제조할 때 중국 리스크를 없애려는 미국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앞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생산 비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과 램리서치는 현재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현재 공급업체들은 투자자 및 주주 명단에도 중국인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다가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반도체 처리 시스템 개발사 빅코 역시 새롭게 중국산 부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으라는 지침을 서면으로 보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